나는 공주다. 라는 정말 최면을 걸었어요. 나는 공주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공주병. 나는 공주다. 이거를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서울에도 오시고 또 딸이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 큰 역할을 맡았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게 말이요. 안 날라다가 난 딸 덕분에 요즘 재밌게 사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는 들려오는 게 안 날라다가 난. 아, 이분은 국악계 프리마돈나 혹은 국악계 이효리로. 또 남편이 또 파피년준 씨. 와우. 국악과 힙합의 만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주목을 받고 또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박예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같이 듣자. 같이 있는 이야기 같이 듣자. 네, 저는 국악인 중에 이렇게 명랑한 분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악하면 뭔가 단아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내적으로 강하신 분 이런데 이렇게 TV나 이렇게 방송 보면 참 명랑한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머 이거 봐요 이렇게 어머 다르네 너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하늘색도 예쁘고 예 얼굴도 예쁘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력이 또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 민경 씨가 우리 에리 씨 이력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선생님은요 9살 때 국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전주 대사습 놀이에서 학생 대회 장원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어머.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99년 국립창극단에 최연소 나이로 입단. 쟁쟁한 선배들을 물리치고 1년 반 만에 주인공 역할에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래서 2015년 국립창극단을 그만둔 뒤에도 국악과 대중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뭐야? 아 깜짝이야. 나의 연결고리.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력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화려한데 외모를 봐도 이렇게 고생은 별로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워낙 명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근데 오늘 주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보고 삶을 끝내고 싶을 때 네. 에? 나를 살게 한 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때 나를 살게 한 힘 이런 주제로 오늘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힘들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주어질 텐데 저는 이렇게 살았더니 또 괜찮더라라는 이야기 들려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박예리 선생님 오늘 강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9살 때 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상 그 어떤 과외 수업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누구나 흔하게 다닌다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저 어렸을 때는 주산 학원은 누구나 다니는 학원이었는데 네, 저는 그 흔하다고 하는 주산 학원도 못 다녀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환경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엄마가 국악원에 보내줄까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신이 나서 저는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 국악원의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했더라고요. 2,000원이면 한 달에 이 판소리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화센터처럼 그런 네. 느낌의 예. 그런데 처음 이 선생님 앞에 판소리를 배우러 들어갔을 때는 근데 문을 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언니들이 앉아서 배우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언니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도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계속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엄마 야보소 아야 너 어째 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나도 잘할 수 있는디 이러면서 나도 배워보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기가 차셨는지 한번 따라해봐라 하시면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걸 제가 정말 바로 따라했죠.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따라했더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따라해? 아이고 이 얘기 소리 해야 되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에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어린아이가 멋모르고 그냥 따라한 소리에 9살 어린아이가 내기에 어려운 슬픈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해본 거죠? 난생 처음으로. 그렇죠. 난생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판소리를 들은 순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개인 레슨을 받아보는 게 어떻느냐. 애들이 소리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 레슨의 그 수업료가 3만 원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술 분야의 어떤 레슨비 치고는 뭐 그래도 많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형편의 3만 원은 너무나 큰 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학년 때 큰 언니, 작은 언니가 다 대학생이었고 또 오빠는 곧 대학에 진학을 할 때고 근데 3살, 3살, 4살 이렇게 터울로 5남매니까요. 근데 아빠는 또 시청의 말단 공무원으로 월급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바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오늘부터는 혼자 수업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우리 애리 정말 잘할 것 같으면 개인 레슨 받아볼래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아빠의 월급으로만은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보험회사의 생활 설계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분한테 부탁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냥 가족 거를 드는 거죠. 뭐 우리 식구대로 다 들고 이제 친척 거 다 들고 이제 정말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분들 이제 보험 들면 이제 달마다 늘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해드리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곳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도 아이스크림 하나 안 드시고 이렇게 수건으로 땀 닦아가면서 다니시면서 저를 이제 소리 공부를 시켜주시는 걸 아니까 정말 잘하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잘해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반드시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해내는구나 라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을 할 때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진학을 하는 게 정말 로망이고 꿈이었어요. 그 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퇴직을 하실 때가 되고 막내야, 아빠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너 등록금이며 너 생활비며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꼭 서울로 가야 되겠냐.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로 학교를 진학을 하도록 하자. 그 최선이었구나. 예, 예. 그렇죠. 그게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대한의 배려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럴게 아빠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안에 열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나왔는데 저희 언니가 막내야 슈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슈퍼를 가자 그러면 이런 언덕길을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이 언덕길을 반쯤 내려왔을까? 저희 언니가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앉아요. 같이 따라 앉았더니 저를 이렇게 갑자기 와락 껴안으면서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해. 부잣집에 좀 태어났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나만 태어났냐? 언니도 같이 태어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못 가면은 뭐 어때? 괜찮아.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내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가 땅을 파서라도 보내주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소리만 열심히 해라. 그러셨는데 전용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내가 가고 싶었던 그 학교 하나만 원서를 쓰고 엄마랑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엄마랑 밤기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면 숙박비를 아껴야 되니까 밤에 밤새 기차를 타고 가면 새벽 5시 반쯤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눈 파묻힌 그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실기시험을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딱 하나 쓴 그 학교에 다행히 입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엄마 내가 진짜 어떻게건 학교는 내가 그냥 어떻게건 다녀볼게. 그래서 공부해서 어떨 땐 성적 장학금을 받고 또 대회를 나가서 장학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수업료뿐만 아니라 또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아 이게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올 날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통장 잔고에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떻게건 내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올 때까지 그 돈을 아껴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자동 판매기에서 단팥죽을 팔았어요. 단팥죽은 6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든든하게 단팥죽을 뽑아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율무차 한 잔을 먹고 또 어떤 때는 굶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낸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하는 사람이 잘 먹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고음이 갑자기 나오질 않고 굉장히 거친 음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에리가 목이 넘어갔더라. 이제 걔 소리 못하겠더라라는 얘기가 그 들려오더라고요. 정도로 안 예. 좋아진 거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생각도 많이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저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그냥 뿌리째 뽑혀 나간 것 같았었거든요. 이제 정말 뭐 하고 살지? 막막. 나 앞으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가야금하는 친구들 보면 쟤는 좋겠다. 줄 끊어지면 줄 이으면 되잖아. 뭐, 내 목소리가 악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가 들어왔네 했는데 지금은 목이 많이 잠겼구나. 그럴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으니라 하시는데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쉬면은 이 소리를 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를 쉬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쉬어야 됐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그러던 때에 김성녀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찬극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심청전이라는 찬극을 이제 연출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 목소리는 아무리 제가 들어봐도 심청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런데도 처음으로 해보는 그 찬극을 참여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신봉사로. 신봉사로? 네. 아버지? 네. 의외네요. 남자 선배들도 신봉사로 오디션을 보셨는데 제가 선배들을 제치고 신봉사로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어이구 웬 말이냐 못하지야 못혀 눈을 받아 너를 살띠 너
팔아도 눈을 뜨면 무엇보자 돈을 뜨랴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신봉사의 서른 반 뭐가 나오는 내 서른 반으로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이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머 어머 그 남자애 정말 잘하더라. 그 남자애 때문에 내가 오늘 진짜 많이 울었다. 다들 목소리도 그렇고 당연히 신봉사 역할이고 수염도 붙였고 그 남자애 이러면서 팜플렛 보면서 그 남자 이름이 뭐대니 봤더니 에리. 이 여자의 얼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거친 목소리, 음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마치고 나서 한 달여 후에 국립창극단에서 오디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입단원을 뽑는 오디션이요. 내 평생 꿈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단원으로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됐어요? 네. 23살이었는데 집할만 한데요 지금. 23살에. 오. 그랬는데 이제 최연소로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한참 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대학을 입단을 해서 졸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입단을 해서 처음에 이제 창극단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몹신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그런데 얼마나 그걸 잘해내고 싶었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깐 무대를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 그 씬에 굳이 피난 가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싹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한 번 내가 지나온 고향을 돌아다 보고 네.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 순식간에 뭐라도 해보고 가고 싶어서 그치. 늘 연구를 하고 내가 안 나오는 장면이 훨씬 많죠. 그럼 그때는 선배님들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많이 날 다르네. 이제 국립극장에서 정말 야심차게 국립극장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무용단, 국립극단 요 4개 단체가 함께 출연을 하는 100여 명이 출연을 하는 대작을 기획을 한 거예요. 와.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리대기 설아가 만난 우루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바리공주였어요. 근데 이 바리공주 역할은 그 외부에서 그래도 조금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캐스팅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여자 주인공 한 분이 연습을 못 나오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신 그 바리공주 역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입단원이니까. 어. 그래서 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극단에 계시는 선배님께서 그 대본을 아주 정말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아바마마 아니되옵니다. 아바마마 제가 천지수를 구해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 같아 지금 방금.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는 극단 분이라서 노래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음악극이었던 터라 설마, 이제 설마.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노래는 모르겠는데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100여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바리공주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운명적이다. 네. 엘리 씨도 몰랐겠지. 근데 제가 에이. 아, 그 몰랐어야 되는데 알았던 거지.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바리공주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이 왕의 노래도 따라 부르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노래를 제가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공주 노래를 아무도 안 부르길래 제가 저 구석에서 있다가 아무도 안 부르나 하다가 영화 같은 영화. 바람이 분다 휘가 훌린다 바리공주 노래를 시작했더니 다들 집 100여 명의 이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야 하고 어디서 나온 소리지? 저한테로 시선이 확 오는 쭉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바리.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어. 바람이 분다 귀가 울린다 홀령들의 구슬픈 저 울음소리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 다음 노래도
그 다음 노래도 일어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는 안 했지만 저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 다음 노래 나올 때도 그 다음 노래 나올 때도 계속 부르니까 옆에 있던 선배가 저를 툭 치더니 나가라. 야, 너 집에서 바리공주 노래만 연습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배우가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모든 캐스트들을 더블 캐스트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연출님께서는 이제 그런데 한 달 만에 누가 더블 캐스트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음악 감독님이며 이제 많은 분들이 에리가 그 노래랑 대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바리공주 역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부족한 점 투성인 거예요. 그 정말 뭐 십수년 동안 판소리며 노래는 그동안 막 수련을 해왔지만 이제 갓 무대를 밟게 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대를 자유롭게 누비고 손 하나, 감정 하나 추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가는 거죠. 그동안에 저는 너무나 선머슴을 갖고 털털한 모습이 저였는데 그러면 기품 없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가면 나는 공주다. 라는 정말 최면을 걸었어요. 나는 공주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공주병. 나는 공주다. 이거를 늘 이제 몰입, 생각을 몰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올릴 때면 어머니께서 다 이것저것 음식들을 막 싸가지고 서울까지 오시는 거예요. 뭐 목포의 특산물인 뭐 홍어에 그 돼지고기에 이제 삼합에다가 산낙지까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막 이렇게 같이 드시라고. 없는 형편에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큰 작품에 주연을 하게 됐으니까요. 주인공. 그랬더니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가문의 아유, 에리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 말 이렇게 한마디. 딸 덕분에 이렇게 이 서울에도 오시고 또 딸이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 큰 역할을 맡았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게 말이요. 안 날라다가 난 딸 덕분에 요즘 재밌게 사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는 들려오는 게 안 날라다가 난 여기에 갑자기 이게 그 글씨 포인트가 팍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공연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여쭤봤죠. 엄마 도대체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안 날라다가 난 딸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너 생겼을 때 너무 삶이 팍팍해서 차라리 안 나와도 좋겠다 싶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 가져서 몸 보호하고 몸 잘 살피고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아휴 왜 눈치 없이 얘는 들어서 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세상에 안 나와주는 게 너한테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더랬어요. 근데 늘 무대에 설 때마다 땀을 그렇게 흘리니까 어머니께서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잘 못 돌봐줘서 그런가 하는 걱정을 늘 하셨었는데 그렇게 공연할 때마다 잘했어. 그래. 그렇게 늘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께서 제가 27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공연을 하던 어느 날 이제 밤에 공연 마치고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가 전화를 하자마자 막내야 놀라지 마라.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시는데 정말 그냥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것들이 정말 잘해서 이 세상에 박예리란 이름을 떨쳐야지가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잘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엄마 웃게 해드려야지.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내가 소리를 하나 누구 보여주자고 이거 잘해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제쳐놓고 어머니를 뵈러
병원으로 서울에서 한달음에 모포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그냥 엄마가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12월 30일이어서 굉장히 추웠었는데 저는 그 3일 동안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뭔가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뜬 눈으로 3일을 버티다가 입관식 날 엄마를 본 거였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볼에 가만히 이렇게 제 볼을 갖다 대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아, 그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나가 제 머리를 스쳐가는데 그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 없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가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가기 너무 외롭고 무서울 것 같으면 나도 데리고 가.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뜻이 없고 뭘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언제라도 그냥 나도 그냥 다 내려두고 따라갈까?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같이 가줄까라는 생각만 하면서 지냈었는데 주변에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가 그러는 거 보면 니네 엄마가 진짜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너 잘 되라고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꼴 좀 보라고. 뭐 어디를 따라가? 엄마를 따라가? 니네 엄마가 걱정돼서 좋은 데 가시겠니?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주무셔야 될 그 분한테 네가 하고 있는 것 좀 보라고 막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바보 같구나.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아플까. 나 못 잊어서 엄마가 정말 저 좋은 어디 딴 세상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휘휘 돌아다니느라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정말 이 일 중독처럼 하는 일들에 다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엄마를 불러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허공에 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하고 엄마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두 글자 밖으로 뱉어냈을 뿐인데 그러면 어김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공연 많이 하고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 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갈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어서 그 곡 들려드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울면 너무 바보 같을까 봐 막 참고는 있는데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정대로 하세요 그냥. 저희는 이미 그게 다 저희한테 감동이 이미.
엄마에 대한 노래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지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됐는데도 그냥 어제 일인 듯 늘 아프고 늘 속상하고. 아들도 그렇겠지만 딸이라는 위치가 그냥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제가 노래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떠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떠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삽사와 투어연 많은 서남녀 아니올세라 서두님 보내 묵노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양쪽에서 자꾸 우니까. 아, 민경 씨, 네.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봐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이럴 때 거. 한번 해봐봐요. 아,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못한다? 저도 아, 엄마한테 진짜 말 못해요. 그래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치, 누구보다 민경 씨 한마디 엄마가 또 힘이 날 거고. 그럼요. 네. 엄마, 우리 가족에게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었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고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거니까 엄마가 힘들겠지만 엄마가 강하게 버텨줬으면 좋겠어. 아유. 민경 씨가 이렇게 짧게만 얘기해도 엄마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위로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엄마 사실 얘기 나오면은 그래, 희한하게
이상하게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이게 참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주인공 맡았을 때 저도 그때 생각나거든요. 이제 헬스보이라는 코너를 제가 또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엄마인 거지. 네. 자랑하고 싶고. 엄마의 자존심이 그러니까 뭐 그죠? 아들 아니야. 아들이 잘 되면 엄마도 이렇게 뽕이 딱 그러니까 생기시고. 그런 거죠. 이제 내가 항상 가장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엄마 아버지야. 이제 맞아. 엄마 생각나고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승윤 씨도 그렇고 민경 씨도 그렇고 아마 이거 내가 잘 해내서 내 그 입신양명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돼서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네.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팀목 삼을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늘 마음을 어머니에게 두고 있으면 전 지금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공연, 큰 공연 있을 때 엄마 보고 있지? 나 오늘도 열심히 할게. 그냥 지금 바로 손잡아 줄 수 있고 내 엉덩이 도닥여 주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봐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원동력처럼.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이 올해 이제 10살이 됐는데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아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딸한테 믿음을 주고 또 그런 신뢰가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그런 엄마와 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딸이 나를 믿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데 엄마가 날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바라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 나는 엄마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딸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딸을 낳기 전에는 정말 일 중독처럼 이 소리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 한켠에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또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여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돌아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야, 우리 오늘 문화생활도 하고 강의도 듣고. 너무 좋다. 너무 좋네. 아.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춘향이의 처연한 심정 그리고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개 듣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항아 추월같이 범듯이 솟아서 비치고져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후전멍을 어이꿀 수 있나 내가 많이 님 못 본
꽃에 혹중건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난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띠뜰한 말이냐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잔자리